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번엔 흑수영어 토익 편으로 왔는데요. 왜 이렇게 준비했냐? 영어 시험을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그러니까, 영어를 공부하는 분들 중에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문법 배우시는 분이 있고, 아니면 시험위에서 배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따라서 목적 따라 하는 게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10강 정도 토익을 위한 문법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냥 구체적으로 말하면 토익의 파트 5를 위해서 준비한 거고요. 파트 5 뭔지 아시죠? 그죠? 단문이 나오고 A, B, C, D 중 하나 고르는 거잖아요. 대부분 문법 문제나 어휘 문제입니다. 따라서 문법 어휘 중은 문법 어휘 이렇게 나누는데 어휘 문제는 제가 도와드릴 수는 없어요. 본인이 외워야 하잖아요. 그죠? 알아서 처음 외우시고요. 네, 문법은 이렇게 제가 간략하게 하나하나 설명드릴 겁니다. 토익에 필요한 문법만요. 일단 오늘 명사편입니다. 그 명사가 뭘까요? 그죠?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기요. 이름을 나타내는 말. 이름 명사에 말사자잖아요. 대부분 명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뒤에 어미가 따라 붙습니다. 꼬리 밑자, 꼬리에 붙는 거죠? 그죠? 이런 거요. 자, 예를 들면 locate, 찾다라는 동사가 있는데 location 이렇게 션이 붙이면 위치란 단어가 되고 decide, 결정하다라는 동사가 있으면 decision 이렇게 결정이 되고요. happy, 행복한이라는 형용사가 있으면 happiness가 되죠. 자, 형용사는 우리나라만 니은으로 본다고 했어요. 자, 그럼 명사는 어디 자리에 오죠? 네, 주어, 동사, 목적어 있으면 주어랑 목적어에 오고 전치사 뒤에 명사 쓴다 했죠?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명사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셀 수 있는 명사랑 셀 수 없는 명사요. 셀 수 있다. 이게 굳이 왜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문법, 그러니까 이렇게 셀 수 있는지 셀 수 없는지 나눴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문법은 사고의 반영이잖아요. 네, 서양식 사고, 동양식 사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네, 서양은 지중해 연안에서 시작했고요. 기후가 척박했기 때문에 농업을 못해요. 네, 장기간의 농경 생활을 못하고 따라서 유목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유목하는 사람들끼리 상업을 하고 그에 따라 분석적 사고가 발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 두 개, 세 개 나누잖아요. 반면에 동양 같은 경우에는 정착 생활을 하면서 그럴 필요가 없죠. 따라서 서양권에 이런 사고방식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또 굳이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 이렇게 유목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환경을 마주치게 되죠. 그럼 무섭죠? 만약에 이 동물들이 뭔지, 식용인지 아니면 사람 공격하는지, 그래서 분석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명사를 이렇게 나눈 거고요. 자, 가산명사는 건 셀 수 있을 명사를 얘기하는 거죠.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있는 명사일 경우에는 어를 붙여요. 그리고 두 개 이상일 때는 s를 붙입니다, 뒤에. 자, 불가산 명사는 이런 게 안 붙죠. 이해되시죠? 셀 수 없으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어랑 s가 뭘까요? 네. 이걸 관사라고 얘기하는데요. 각각 말사자 써서 머리 쓰는 말을 얘기합니다. 관사는 총 3개로 나눠요. 이거를 A를, 다시. 자, A를 부정관사, 더를 정관사, 이거를 무관사라고 해요. 관사는 총 3개로 나누죠. 어는 형태가 있는 하나의 단어, 명사에 붙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일단 더 이거를 알기 위해서 먼저 알아봅시다. 자, 어는 하나의 개체,
그러니까 형태가 있는 거 이게요. 이렇게 있을 때 붙입니다. 형태가 있을 때. 그럼 형태가 없으면 어를 안 붙인다. 이해되시죠? 형태가 없는 걸 추상명사라고 하고요. 쉽게 말해서 그냥 형태가 없는 걸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귀신, 형태가 있나요? 안 붙죠? 만약 귀신 봤어요. 형태가 있어요. 그럼 a ghost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어는 어떤이라는 의미로 쓰여요. 어떤 이란 의미로 쓰이는데, 자, 예를 들어서 귀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나 귀신 봤어. 그러면 귀신 여러 마리 중 한 마리를 본 거죠. 귀신을 예를 들기보다 뭐 닭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닭. 우리 집에 닭 있어. 그러면 닭이 여러 마리 있는데 그중 한 마리를 말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 마리가 있는데 여러 마리 형태가 있는 것 중에 한 마리를 꺼낸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의미에서 어떤이라는 의미가 생기죠. 여러 마리 중 한 마리까지니까. 따라서 이거를 어를 부정관사라고 부르는데 이유가 있구나. 부정은 정해지지 아니하다 이런 의미고요. 이걸 지칭하는 말을 부정관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네 처음 보는 어떤 걸 얘기하죠. 쉽게 말하면 그냥 어를 생각하실 때 형태가 있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형태 이렇게 예를 들면 chicken 자, 닭 한 마리 내기예요. 그림을 그려보면 예, 이렇게 닭 한 마리 페디카나처럼 생겼죠? 네, 네, 잘생겼네요. 이렇게 형태가 있는 거 chicken을 말하고 치킨은 형태가 없는 거 얘기해요. 그러니까 닭고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형태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 때 어를 붙이고 유지하지 못할 때 치킨을 붙이고 형태가 있을 때 왜 어를 붙이냐면 그때 셀 수 있기 때문에 자, I met a woman. 자, 형태가 있는 어떤 여자를 만났어요. In the parking lot. 주차장에서. 이해되시죠? 자, 일단 더를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말에 그랑 똑같습니다. 네. 그라는 건 무슨 맛이죠? 무슨 말이죠? 그죠? 우리가 서로 알고 있을 때 그러죠? 그라고 하죠? 야, 그 창문 좀 열어봐. 춥다. 덥다. 뭐 이렇게. 이때 덜을 붙여요. 기억하시기 바래요. I have an apple. 자, 사과라는 구체적인 형태가 있는 하나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죠. 자, 그리고 어는 뭐뭐마다라는 의미로 쓰여요. 네, 이해되시죠? 이거는 펄, 전치사, 뭐뭐마다에서 자주 이게 좀 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축약하다니까 어라는 표현에 이렇게 표현으로 바뀐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 a kilo. 자, 1kg당 10달러 라는 의미예요. 이해하시죠? 네, 간략하게 설명했고요. 따라서 정리하면 자, 세수일 때 어를 붙이는데 하나일 때 형태가 있을 때 어를 붙이고 두 개 있을 때 s를 붙인다. 그때 어는 관사라고 하는데 부정관사를 얘기하고 개체가 있을 때 쓴다. 그리고 어떤이라는 의미를 쓰이고 개체가 하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의미를 쓰고요. 뭐뭐마다라는 의미를 쓰인다. 기억하시기 바래요. 자, 관사 어에 대해서 배웠고 더는 우리나라 말로 그랑 똑같다고 했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무관사는 개체가 아니니까 따라서 형태가 없는 거 얘기해요. water. 자, 예를 들어서 한 컵으로 된 물. 자, 이때는 a cup of water. cup of water. 한 컵에 네, 물이라고 하는데 water는 관사가 붙지 않아요. 왜냐면 형태를 계속 굳이 유지할 수 없잖아요. 그죠? 막 움직이잖아요, 애들이.
따라서 이때 관사가 붙지 않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다시 정리하면 관사는 셀 수 있을 때 그걸 서양식 사고로 표현한 거고요. 따라서 이거 왜 배우냐? 토익에서 나오는 가산명사가 있습니다. 네, 셀 수 있는 명사. 그러니까 어가 어나 아니면 두 개 있을 때 s가 붙는 거죠. 자, 보시죠. permit. 자, 허가증 형태가 있는 거죠. 따라서 쓸 수 있고요. machine. 자, 기계도 형태가 하나가 있는 거잖아요. location. 자, 지점, 위치도 하나의 형태로 표현되는 겁니다. 위치는 왜 표현될까요? 그죠? 맵을 보면 이렇게 따닥따닥 나와 있잖아요. 형태가 있죠. employee, 직원 형태가 있고요. chance, 기회. 이건 눈에 보이는 기회를 얘기해요. 뭐 승진 기회 아니면 그런 걸. 이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걸 설명드려야겠네요. Hey man, let's take a break. 자, let's take a break. Take a take a look. 자, 이런 표현을 쓰죠. 자, 본다는 게 형태가 있을까요? 근데 왜 어를 붙이죠? 휴식이라는 게 형태가 있나요? 브레이크가 여기서 휴식이라는 의미인데 휴식이라는 게 형태가 있을까요? 왜 어를 붙인 걸까요? 자, 형태가 있을 때 어를 붙이는 데 있죠? 그죠? 자, 행동의 시작과 끝을 형태로 잡으면 셀 수 있다는 거 아닐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한 번 쉬자 이거고 이건 한 번 봐라 이런 의미예요. 따라서 이런 것처럼 찬스도 하나의 찬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document 문서도 셀 수 있죠? 형태가 있잖아요. increase 이것도 눈에 보이는 형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position 주기 이것도 이해하시나요? 토익 빈축 가산명사예요. 그러니까 토익에서 나오는 가산명사고 따라서 그거 아시죠? 주어의 단수일 경우에는 단수 동사를 쓰고 다시요. 예를 들어서 he is 이렇게 그는 하나니까 이렇게 단수 동사를 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자 이걸 왜 배우냐? 예를 들어서 가산명사가 오면 가산명사인데 하나가 오면 네 단수 동사를 받아야 하고 복수동사 할 때는 복수명사 할 때는 복수동사 받아야 하시는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자, 허가증이 붙어 있는 기계가 어느 지점에 있어. 근데 직원이 기회를 가지고 문서를 증가하듯이 뭐 직위를 받았어. 뭐 이렇게 하여튼 뭐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불가사명사 셀 수 없다는 거죠? 그죠? 조언이라는 행위를 셀 수 있나요? 예. 조언 셀 수 있나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화차에서는 쓸 수 있는데요. 토익에서는 쓸 수 없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래요. 자, baggage, machinery, stationery 이런 거는 왜 쓸 수 없을까요? 자, 예를 들면 안 쓰는데요. furniture. 예, 이것도 셀 수가 없는데요. 가구류라는 의미입니다. 자, 아까 어의 조건을 보셨죠? 어떤이라는 의미였는데 예를 들면 닭이잖아요. 닭 여러 마리 중 하나를 꺼낸 거랬죠, 아까. 그러면 baggage. 자, 수화물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자, 이거는 들고 다니는 걸 얘기하는 거죠. 손 숫자 써서 손을 들고 다니는 화물을 얘기하는 건데 여러 종류가 있겠죠. 뭐 물건이나 핸드폰. 하지만 아까 닭이라는 건 닭 한 마리 중 한 마리를 꺼낸 걸, 닭 여러 마리 중 한 마리를 꺼낸 거랬죠.
기억나시나요? 닭이랑 같은 종류에서 하나를 꺼냈기 때문에 어를 붙이는 거고요. 이거는 같은 종류가 아니잖아요. 핸드폰, 물건 이렇게 아예 다른 종류를 하나의 패키지로 엮었기 때문에 하나로 보는 겁니다. 따라서 셀 수 없는 거죠. 정 어려우시면요. 네, 개념이 어려우시면 그냥 외우시기 바래요. 이런 단어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형사 중에 이렇게 그니까 형사 중에 형사는 뭐 예를 들면 자, 형사가 뭐죠? 그죠? 명사 앞에 꾸며주는 거 얘기하죠? 그죠? 자, 형사는 우리나라 말로 니은을 꺼낸 거 명사 앞에 꾸며준다고 했어요. 기억나죠? 예를 들면 행복한 강아지 이렇게 기억나시죠? 자, 이런데 토익에서도 규칙이 있습니다. 네, each, every, another이 붙이면 단수명사를 써요, 뒤에. 단수이기 때문에 따라서 단수동사를 쓰죠. each는 각각의 의미라는 의미인데 쉽게 말하면 each나 every를 그냥 하나로 엮어서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each, every, everyone. 하나의 그러니까 모든 것이요. 모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생 뭐 운동장에 학생들이 모여 있어요. 그 학생을 하나로 엮어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on other. 자, 이거는 아까 관사 배우셨으니까 쉽게 파악하실 거예요. 자, 어 붙었죠? 자, on이 붙었죠? other에. 자, 자, 명사 단어 중 앞에가 오처럼 모음을 끝나면 어를 쓰지 않고요. on을 써요. 기억하시기 바래요. I-O. 네. 따라서 on, other. 자, 정해진 것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치가 있는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단수죠. 네. 또 다른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다른 하나의라고 생각하세요. 따라서 뒤에 단수명사가 오고 단수 동사 쓴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래요. 자, 그리고 이제 뒤에 복수 명사가 오는 케이스입니다. 예, both. 이거는 둘 다라는 의미예요. 보통 형태는 both A, 다시요. both A and B 라는 형태로 쓰고요. severe. 자, 여러 쓰이라는 의미로 복수 당연히 쓰겠죠. varies, a number of. 자, 이거는 왜 a number인데 왜 많은이라는 의미죠?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자, 음, 그냥 man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거는 나중에 제가 문법 강의에서 간사를 설명할 때 정말 심도 있게 말씀드릴 겁니다. 일단 요거는 그냥 맛보기만 말씀드린 거고요. 그냥 외우시길 바래요. 네, 부탁드립니다. 다시 man이라고 생각하시고 복수명사 많은이라고 생각하세요. one of the. 자, 그 다음에 명사가 나와요. 자, 여기서 전치사는 뭐뭐 중이라는 의미고요. 따라서 뭐뭐 중 하나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따라서 뒤에 복수명사가 온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래요. 이렇게 하나하나 예, 일단 언어는 제 생각에 이해 전에 외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이걸 무조건 외우시고요. 토익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냥 외우시기 바래요. 정말 심도 있게 알고 싶으시면 제가 문법 강의를 찍고 있는데 문법 강의를 설명할 때 정말 원론적으로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복수명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셀 수 있냐, 셀 수 없냐. S 붙인 뜻죠? 그죠? 기억나시죠? 셀 수 있을 때, 이 두 개 있을 때. 셀 수 있으면 many, a few, few를 붙입니다. many, 많은. 이건 조금이라는 의미인데, a few는 하나의 형태로 조금 더 많은 거고요. few는 아예 적은 거 얘기해요. 뒤에 가산복수 명사가 온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불가산 명사, 셀 수 없는 걸 명사를 얘기해요. 이때 많음을 나타낼 때 much, 약간을 얘기할 때 a little, 소금 약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약간이나
많은 이 머치 어대로 리루의 한 편을 익히시기 바랍니다.